블록버스터만 본다는 미국 아재들이 한국 드라마 한번 입덕하자 미국 전역 벌어지고 있는 특이한 현상들. 대반전 엄마. 아빠 또 울고 있어.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윌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글로벌 트렌드 잡지에서 제 이름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맨해튼의 화려한 고층 빌딩 사이에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곤 했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최신 할리우드 영화 시사회 초대장들이 가득했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프리미어 행사에도 단골로 초대받는 그런 삶이었죠. 특히 저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열정을 쏟았는데요. 왜 할리우드가 여전히 세계 영화의 중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반면에 아시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국적 호기심거리 정도로만 다루는 가벼운 기사들을 썼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미국 문화가 세계 최고라는 신념을 누구보다 당당히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문화적 헤게모니는 당연한 결과예요. 우리는 스토리텔링의 기술과 제작 역량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이런 말을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했던 제가 지금은 참 부끄럽네요. 그런 제 일상은 화려했어요.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새로 개봉하는 영화 시사회나 브로드웨이 쇼를 관람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사람들은 제 의견을 존중했고 제가 쓴 글은 항상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제 영향력은 꽤 컸는데 문화 트렌드에 관한 제 의견은 늘 수많은 좋아요와 공유를 받았답니다. 특히 한 달 전, 저는 왜 아시아 드라마들은 미국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이 될 수 없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냈어요. 그 글에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아시아 콘텐츠들이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보편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무지했던 발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1년째 만나고 있는 제 남자친구 마이클과 맨해튼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와인이 서빙되는 순간부터 마이클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마이클이 오늘은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레이첼, 혹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들어봤어?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믿을 수 없이 재밌어.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마이클의 입에서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멈추질 않았답니다. 이 드라마에는 애순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1960년대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2025년 현대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이야기야. 애순과 관식이라는 캐릭터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아름다워. 그리고 전체 요리가 나왔을 때도 메인 코스를 먹는 내내도 마이클은 온통 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과 이해할 수 없는 에피소드에 대해 설명하느라 바빴어요.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지쳐갔죠. 애순이 어쩌고, 관식이 어쩌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중년이 된 애순과 관식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야. 아이유의 연기가 정말 미쳤어. 그리고 제주도 방언이 들리는 장면들은 정말 매력적이야. 아, 그리고 이 드라마의 OST도 너무 좋아서 내 플레이리스트에 다 추가해뒀어. 디저트까지 먹는 동안 제 남자친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제 평론을 열심히 듣던 사람이 지금은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을 극찬하고 있었으니까요.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서 와인을 마시며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려던 제 로맨틱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이클이 시계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레이첼, 미안한데 우리 이만 가야 할 것 같아. 9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해. 저는 너무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겨우 8시인데 무슨 일이야? 응급 상황이라도 있어? 마이클은 머뭇거리더니 조금 불편한 듯 대답했어요. 사실 오늘 밤에 폭삭 속았수다 새 에피소드가 공개돼서. 뭐라고? 그게 뭔데? 제가 의아해하자 마이클은 한국 드라마야. 너무 재미있어서 실시간으로 보려고 해. 라고 대답했죠. 저는 그 순간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미국 드라마도 아니고 한국 드라마. 그것 때문에 우리 데이트를 망치겠다고.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이클이 당황해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혼자 가서 내 드라마나 봐. 라고 쏘아붙이고 레스토랑을 나와버렸답니다. 택시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분노로 가득 찼어요. 세계적인 문화 칼럼니스트인 제가 한국 드라마 때문에 차였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이클의 사과 전화와 메시지를 모두 무시했어요.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맨해튼의 글로벌 트렌드 잡지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고급 커피를 한 잔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왠지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평소보다 더 활기찼거든요. 제 비서 제시카가 흥분된 표정으로 달려와 인사했답니다. 레이첼, 어제 폭삭 속았수다 새 에피소드 봤어? 정말 미쳤더라고. 그 엔딩씬에서 나는 완전 울었다니까. 저는 너무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비서마저 어젯밤 마이클의 행동이 혹시 괴상한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에서도 3명의 동료가 이 드라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아니, 그 장면에서 주인공이 그런 선택을 한 건 너무 현실적이었어. 맞아. 보통 미국 드라마였으면 해피엔딩으로 억지로 끝냈을 텐데. OST도 정말 미쳤어. 그 노래 계속 내 머릿속에서 맴돌아.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무시하고 제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편집장 다이앤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환한 미소로 말했죠. 레이첼, 요즘 폭삭 속았수다 열풍이 대단하더라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드라마가 아닌 다른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도 이 트렌드에 반응해야 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이앤, 저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시아 콘텐츠가 잠깐 새로워 보여서 그렇지 곧 사람들은 할리우드로 돌아올 거예요. 다이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내가 항상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놓치고 있나 보네. 어쨌든 한번 생각해봐. 우리 독자들은 이 드라마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거야.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빌딩들처럼 단단했던 제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구내식당에서 모든 테이블마다 이 드라마 이야기뿐이었거든요. 저는 슬쩍 제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는데 정말 다이앤의 말대로였어요. 제 타임라인은 폭삭 속았수다 관련 게시물로 도배되어 있었답니다. 심지어 제가 평소 존경하던 문화평론가들까지 이 드라마를 극찬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새 칼럼을 쓰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창 밖으로 뉴욕의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가 내 의견에 귀 기울였는데 오늘은 마치 내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져.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약속을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안의 고요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소파에 몸을 묻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마이클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렇게 모두가 열광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결국 저는 제 노트북을 켰어요. 칼럼을 쓰려면 한 번쯤 봐야겠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폭삭 속았수다를 검색했죠. 어차피 얼마나 대단하겠어. 비웃을 거리를 찾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첫 에피소드를 틀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롱하듯 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옆에 메모장을 펼쳐놓고 과장된 연기, 비현실적인 설정, 문화적 이질감 같은 비판할 내용들을 적어 내려갔죠. 하지만 20분쯤 지났을 때 제 손에서 펜이 멈췄어요. 주인공 애순이 젊은 시절 제주도에서 관식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생각보다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의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 6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분명 범상치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음 장면이 기다려지는 기분이 들었죠. 1시간이 지나고 첫 에피소드가 끝났을 때 저는 아주 미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걸 보고 있을 시간에 내일 칼럼을 준비해야지. 화들짝 놀라 노트북을 닫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다음 에피소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졌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별거 아니네라고 중얼거렸어요. 한국 드라마 따위에 빠져들다니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문화적 신념에 대한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제 꿈속에서는 낯선 한국의 풍경과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자꾸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인생은 더욱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자고 일어나도 폭삭 속았수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애순과 관식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순수하고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레이첼. 정신 차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스스로에게 타일렀어요. 그냥 드라마일 뿐이야.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막 없이 한국어로 보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웃고 울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 다이앤이 저를 불렀어요.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다이앤은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레이첼,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 잡지 다음 호 특집 주제가 결정됐어. 폭삭 속았수다 열풍 한국 드라마가 미국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이앤은 제 표정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특집 기사의 메인 칼럼을 맡게 됐어. 항상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해온 내가 이런 글로벌 현상에 대해 어떤 시각을 보여줄지 기대돼. 마감은 다음 주 월요일. 충분한 시간이지. 저는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죠. 제가 항상 경시해온 아시아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칼럼을 써야 한다니. 그것도 제 전문 분야인 문화 비평의 핵심에서요. 다이앤, 이건 좀 제 전문 분야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작가에게 맡기는 게 어떨까요? 다이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레이첼, 내가 우리 잡지의 수석 문화 칼럼니스트야.
지금 핫한 문화 현상을 다루지 않는다면 대체 누가 다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시각이 필요해. 너의 비판적 안목으로 이 현상을 분석해줘. 드라마를 봤어?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 첫 에피소드만 조금. 완벽해. 그럼 이번 주말까지 전체 시즌을 다 보고 분석해와. 이건 명령이야.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경시해온 한국 드라마에 대한 칼럼을 써야 한다니. 게다가 전 에피소드를 다 봐야 한다니. 그날 오후 내내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고민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퇴근 후 저는 집에 돌아와 고민 끝에 다시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번에는 비판적 시각으로 드라마를 분석하기 위한 준비를 했죠. 메모장에는 문화적 획일성, 과장된 감정선, 서구 모방 같은 키워드를 적어놓고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손에서 펜이 점점 멈춰갔고 제 눈은 화면에 완전히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애순이 제주도의 바닷가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 관식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지지하는 모습. 어쩐지 제 마음속 깊은 곳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떠나는 애순과 제주도에 남는 관식의 이별 장면에서는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갑자기 떠오른 건 제가 대학 시절 뉴욕으로 떠나며 첫사랑과 헤어졌던 그때의 기억이었죠.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지만 한 에피소드가 끝나자 바로 다음 에피소드를 틀었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는 이 드라마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특히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애순과 관식이 우연히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쿵쾅거렸죠.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들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아이유의 연기가 정말 거짓말처럼 완벽했어요. 그녀의 눈빛 하나에 수십 년의 세월과 감정이 담겨 있었죠. 제주도의 방언과 풍경, 60년대의 옷차림과 분위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제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죠. 새벽 3시, 저는 6에피소드를 연달아 본 후에야 겨우 노트북을 덮었어요. 메모장에는 비판적 평가를 위한 메모 대신 가족의 의미, 시간을 초월한 사랑, 문화적 진정성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항상 무시해온 그 한국 드라마인가? 어떻게 이런 보편적인 감정, 이런 깊은 울림을 가진 이야기가 가능할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밤을 새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폭삭 속았수다의 OST를 찾아 들으며 역시 나는 이 드라마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제가 이미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다이앤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특집 칼럼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번 주말까지 모든 에피소드를 다 보고 분석할게요. 아주 철저하게요. 다이앤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이제 제 앞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놓여 있었어요. 진실된 칼럼을 쓰려면 제 오랜 신념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정말 미친 듯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있었어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거의 밤을 새워가며 에피소드를 연달아 봤답니다. 60년대 제주도에서 시작해 현대의 서울까지
애순과 관식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제 눈가에는 자꾸만 눈물이 고였어요. 특히 노년이 된 애순이 오래된 사진첩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저는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칼럼을 쓰기 위해 보는 거라고 계속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이 드라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토요일 오후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저녁 약속이 있다며 제가 아직 화가 났는지 물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그 일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다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만나자.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마이클을 만난다면 절대로 제가 폭삭 속았수다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을 작정이었죠.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저녁 7시, 저는 맨해튼의 한 일본 레스토랑에서 마이클을 만났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꽃다발을 건넸답니다. 미안해, 레이첼. 지난번에 데이트를 망쳐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도 너무 심하게 반응했어.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마이클은 회사 이야기를, 저는 잡지사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드라마 장면들이 맴돌았어요. 특히 애순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관식에게 기다려줄래요? 라고 물었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갑자기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 새 에피소드 봤어? 어제 공개됐는데 정말 미쳤더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최대한 무관심한 척 대답했죠. 아니, 그런 거 안 봐. 내가 왜 한국 드라마를 보겠어? 마이클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진짜 놓치고 있는 거야. 어제 에피소드에서 애순이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는 장면 있잖아. 그걸 읽으면서 그녀가 과거의 감정을 되새기는데 아이유의 연기가 정말. 저는 너무 놀라 말을 끊었어요. 맞아. 그때 배경에서 흐르던 음악도 너무 슬펐어. 게다가 카메라가 그녀의 주름진 손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말을 하다가 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마이클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레이첼 윌슨. 당신 드라마 봤잖아. 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움에 웃음이 나왔답니다. 아, 큰일 났네. 들켜버렸어. 마이클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언제부터 본 거야? 내 말이 맞았지? 정말 대단한 드라마잖아.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번 주에 거의 모든 에피소드를 봤어. 처음에는 비웃으려고 봤는데 어느새 완전히 빠져버렸어. 마이클, 이거 정말 부끄러워. 내가 항상 무시하던 아시아 콘텐츠에 이렇게 감동받다니. 마이클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 왔든 좋은 거야.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지.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테이블 너머로 마이클을 바라보니 그의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 항상 미국 문화만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 내내 우리는 폭삭 속았수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이클은 제주도 방언의 아름다움에 대해, 저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대를 넘어선 사랑의 감동에 대해 말했죠.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문화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고 제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답니다. 사실 처음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건 한국계 미국인 친구 덕분이야.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 친구가 자기 할머니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꼭 보라고 했거든. 처음에는 자막 때문에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 자막조차 내게는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점이야.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이런 보편적인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나는 항상 그런 장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는데. 디저트를 먹으면서 마이클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칼럼은 어떻게 쓸 거야? 여전히 비판적으로 쓸 생각이야?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죠.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써온 모든 칼럼과는 다른 방향이 될 것 같아. 하지만 그게 무서워. 무서운 게 뭐야? 마이클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마이클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무서워. 내 전문적인 정체성의 많은 부분이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있었거든. 이제 와서 생각을 바꾸면 그동안의 내 주장은 다 무엇이었을까?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레이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야.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각을 넓히는 건 성장이지. 내가 그동안 쌓아온 평론가로서의 안목은 여전히 가치 있어. 이제 그 안목으로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뿐이야. 그의 말에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마치 폭삭 속았수다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죠. 어쩌면 이 칼럼이 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이클과의 대화 덕분에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제 남은 에피소드를 보고 정말 진심을 담은 칼럼을 써야겠다는 결심이 섰으니까요. 밤새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면서 저는 메모장에 생각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시간, 공간, 문화를 초월한 인간 경험에 대한 깊은 탐구다. 제주도의 풍경과 방언은 이국적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보편적이다. 아이유의 연기는 경계를 넘어 모든 이의 가슴에 울림을 준다. 새벽녘 마지막 에피소드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깊은 감동에 젖어 있었어요. 스크린 속에서 노년의 애순과 관식이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제 가슴을 울렸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애순의 이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설렘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이제 제 앞에는 큰 도전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제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솔직하게 담아낼 칼럼을 쓰는 일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제 자신과의 정직한 마주침이기도 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저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주말 내내 폭삭 속았수다의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다 보고 나니 제 머릿속은 온통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로 가득 찼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처럼 그들의 인생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거든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칼럼 초안을 쓰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어요. 이전에 준비해 두었던 비판적인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니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죠. 이렇게 쓰면 거짓말이 되겠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편집장 다이앤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답니다. 레이첼, 칼럼 어떻게 돼가? 마감이 내일이야.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다이앤, 만약에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쓰고 싶다면 괜찮을까요? 다이앤은 의자에 앉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드라마를 다 봤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아시아 콘텐츠에 대해 가졌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이앤의 눈이 커졌어요. 레이첼 윌슨이 자신의 의견을 바꿨다고?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건 정직한 제 느낌이에요. 이 드라마는 정말 놀라웠어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다이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그게 더 재미있는 칼럼이 될 것 같은데. 미국 문화 지상주의자가 한국 드라마에 마음을 빼앗기다 같은 제목은 어때?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변화된 시각으로 쓰는 칼럼이 더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거야. 솔직하게 써봐. 다이앤이 나간 후 저는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텅 빈 문서를 열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죠. 나는 결국 한국 드라마에 폭삭 속았다. 첫 문장부터 정직하게 써 내려갔어요. 제가 어떻게 오랫동안 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어떻게 그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폭삭 속았수다가 제게 준 깊은 감동에 대해 진솔하게 적었답니다. 애순과 관식의 60년에 걸친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선택과 후회,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방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보편적 감정을 건드린다. 글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속박했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글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마이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칼럼 잘 돼가. 응원할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거의 다 썼어.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글이 될 것 같아. 마이클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자랑스러워. 오늘 저녁에 축하 겸 같이 드라마 마지막 장면 다시 볼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대화였죠. 당연히 좋지. 내가 와인 가져갈게.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어요. 결국 우리의 문화적 편견은 우리 자신이 만든 감옥에 불과하다. 그 벽을 허물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나는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그 벽 너머의 세계를 보았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따뜻한 제주도의 바닷가와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애순과 관식을 떠올렸어요. 문화는 다르지만 인간의 마음은 결국 같다는 깨달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답니다. 칼럼이 발표된 날, 저는 긴장으로 아침부터 입술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써온 글들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의 칼럼이었으니까요. 글로벌 트렌드 잡지의 독자들이 저의 생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두려웠답니다. 레이첼, 사무실로 좀 와줄래? 다이앤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편집장실로 향했죠. 다이앤의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내 칼럼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우리 사이트 트래픽이 평소의 3배가 넘었어.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이앤이 화면을 제게 보여주자 댓글란에는 수백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죠. 당신의 솔직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문화적 편견을 깨트리는 용기를 보여줘서 고마워요.
레이첼 윌슨이 한국 드라마를 인정한다니 세상이 변했네요. 제 칼럼은 빠르게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점심 무렵에는 여러 문화 비평가들이 제 글에 대한 반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지만, 물론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죠. 윌슨이 자신의 오랜 신념을 너무 쉽게 바꾸는 것 아닌가. 미국 문화의 가치를 폄하하는 위험한 시각이다. 하지만 예전의 저와 달리 이런 비판에 화가 나거나 동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건강한 문화 담론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오후에는 한국계 미국인 문화평론가 제니퍼 김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그녀는 제가 이전에 아시아 콘텐츠에 대해 쓴 비판적인 글들에 반박하는 글을 여러 번 썼던 사람이었죠. 윌슨 씨, 당신의 솔직한 칼럼에 감동받았습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당신의 용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언젠가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 이메일을 읽으며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퇴근 시간 사무실을 나서는데 동료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심지어 평소에 말도 잘 섞지 않던 디자인팀 리드 마커스조차 제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멋진 글이었어라고 말해주었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레이첼, 너 지금 인터넷에서 핫한 인물이야. 다들 내 칼럼 이야기뿐이야. 저는 피곤하지만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렇게 큰 반응일 줄은 몰랐어. 당연하지. 사람들은 진정성을 알아보는 법이야. 오늘 밤 축하 파티야. 내가 제주도 음식에 도전해볼게.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묻고 저는 제 휴대폰에 쏟아지는 알림들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감히 상상도 못했던 하루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관심과 칭찬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 마음속에 생긴 변화였어요.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제주도의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폭삭 소가수다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 이제 저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졌답니다. 어쩌면 저는 중얼거렸어요. 한국을 직접 가볼 때가 된 걸지도 몰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단순히 한국 드라마에 대한 칼럼이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를 제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비평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고, 저는 그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첫 칼럼이 발표된 지 한 달,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이앤이 제안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새로운 칼럼 시리즈를 시작했고, 매주 아시아 콘텐츠에 대한 글을 쓰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영화, 인도 웹시리즈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답니다.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 내 칼럼이 우리 잡지의 구독자 수를 20%나 늘렸어. 다이앤이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새로운 존경을 발견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원했던 거야. 진부한 미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전에 제 글을 좋아하던 일부 독자들은 윌슨이 미국 문화를 배신했다며 비난하기도 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가끔 악의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건 새롭게 제 글을 발견한 독자들의 열정적인 응원이었답니다. 윌슨 씨의 글 덕분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 글을 써야 할 때면 밤새워 공부하고 리서치했죠. 한국어 기초도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윌슨 씨, 당신이 우리 드라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담은 칼럼은 제 경력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처음으로 아침 토크쇼에도 출연하게 되었답니다. 문화 칼럼니스트 레이첼 윌슨, 어떻게 한국 드라마가 당신의 인생을 바꿨나요? 진행자가 물었을 때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어요. 문화는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저는 오랫동안 그 사실을 무시해왔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클과 저는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니는 취미가 생겼고 주말마다 세계 각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는 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맨해튼의 한 칵테일 바에서 마이클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레이첼, 당신이 얼마나 용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인지 매일 감탄하고 있어. 앞으로도 당신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특히 폭삭 소가수다의 배경이 된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 드라마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바로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로 가기로 했죠. 저는 한국어 기초 단어집을 주문하고 마이클은 제주도의 숙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해변을 꼭 찾아야 해.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순과 관식이 처음 만났던 곳 말이야. 마이클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맛있는 흑돼지도 꼭 먹어보자. 드라마에서 계속 나왔잖아. 결혼식은 2달 후로 정하고 신혼여행은 바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다이앤에게 특별 취재 계획서를 제출했고 그녀는 열광적으로 동의했죠. 한국에서 보내는 편지 레이첼 윌슨의 문화 탐험이라는 특집 시리즈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편집부에서는 한국 문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도 미리 섭외해 주었고 심지어 폭삭 소가수다의 제작진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 하나가 어떻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마이클이 어깨를 감싸며 제 옆에 앉았어요. 무슨 생각해? 저는 그에게 기대며 미소 지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뭔데? 때로는 폭삭 속아버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이클은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계를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답니다. 제주도의 바다와 서울의 활기찬 거리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레이첼과 마이클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미국 문화만이 최고라며 한국 드라마를 비웃던 문화평론가가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60년대 제주도에서 시작해 현대까지 이어지는 애순과 관식의 사랑. 이야기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전달하는 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레이첼이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심지어 신혼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하기까지 했다니 놀랍지 않나요? 한 편의 드라마가 사람의 인생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 문화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1960년대 제주도가 배경인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나는 특별한 추억이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